언니 덕후의 언니 찾기 비빌 언덕 꽉꽉. 네, 비빌 언덕 첫 번째 이달의 언니 바로 최나영 경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나영 경장입니다. 네, 첫 이달의 언니로 선정이 되셨는데 선정되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어요? 제가 솔직히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제 9월이면 4년 차인데 뭐 그렇게 길지도 않은 경찰 경력에 이렇게 섭외가 되다니 조금 이르지 않나 조금 걱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섭외를 해주셨다고 해서. 네, 저희가 또 경력이 어마무시한 분들을 모시는 게 아니라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언니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귀여운 언니 덕후 언덕이들이 힐링을 하는 게 모토다 보니까 너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열심히 사셔서 모시게 됐어요. 평소에 최나영 경장님께서는 언니 포지션인가요? 동생 포지션인가요? 저는 동생 포지션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만으로 그 당시에 22살에 경찰을 입직을 해서 다 거의 막내 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언니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는 동기 언니나 아니면 같은 경찰에서 만난 수많은 언니 경찰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고 제가 힘들 때마다 도움을 주셔서 제가 그런 모든 분들의 동생인 것 같네요. 그러면은 평소에는 이제 동생 포지션이었지만 이번엔 저희 비빌 언덕의 첫 번째 이달의 언니가 되셨잖아요. 네. 바로 공무원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공시생 언덕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모시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최나영 경장님 사전 인터뷰 해보니까 그 준비하다가 29가지 합격을 못하면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속상했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뭔가 지금 공시생들이 보신다면은 공감을 하실 건데 뭔가 공시생 때는 그냥 하루하루가 조금 살기 싫어요. 공무원 생활을 한다면은 정말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그 모든 게 다 계획으로 잡혀 있어야 되고 나랑 한 약속은 꼭 지켜야 되고 그런데 그런 약속을 내가 잘 지키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매일매일 터널을 걷는 기분이고 그래서 이 생활이 만약에 29까지 내가 이 생활을 산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끔찍한 거죠. 제가 서면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부산에 있는. 네네. 거기서 이제 큰 교보문고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거기 가서 이제 보고 싶은 책 보고 돌아오는 게 저의 좀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었는데 그때 읽은 생일이 29살 1년 후에 나는 죽기로 결심했다. 그 책이거든요. 그 책처럼 그 여자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죽어야겠다라고 그 어린 나이에 결심을 했을 정도면은 공부 강도라든가 되게 셌을 것 같은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진 않으셨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죠. 근데 진짜로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못했던 게 일단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저는 그냥 스터디 플래너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저랑 한 약속은 꼭 지켰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이거 안 하면 잠을 안 잤고 뭐 만약에 내가 영어 단어를 이런 거를 외워야 되는데 내가 이걸 다 못 외웠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뭐 안 먹고 뭐 저랑 약속한 거를 꼭 지키도록 하루하루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가장 불안한 순간이 저는 자기 전이었거든요. 네. 자기 전에 진짜 수많은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불안감, 합격할 수 있을까? 뭔가 내가 이 일을 뭐 할 수 있을까? 뭐 부모님한테 조금 불효하는 건 아닐까? 왜냐면 제가 30까지 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네. 지원만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공부하고 거의 잠 줄여가면서 할 일을 하다 보니까 밤에 너무 피곤해서 그냥 고민을 할 시간도 없이 그냥 뻗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니까 그 걱정을 할 시간도 없었고 하루하루 열심히 나랑 한 약속을 빨리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1년, 2년, 3년을 살다가 어느 순간 만약에 안 되면 포기하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면 후회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순간이 오면은 뭔가 합격할 때가 됐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나영 경장님을 섭외하면서 조금 신이 났었어요. 왜요?
왜냐면 1년 반이라는 되게 비교적 엄청 짧은 기간에 합격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 공시생 언덕이 분들이 뭔가 공부 방법이나 노하우나 이런 거 좀 얻고 싶어 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혹시 나만의 이런 노하우를 살짝 저희 언덕이들에게만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진짜 추천드리는 게 스터디 플래너가 꼭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눈에 보여야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메모랑 기록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혹시 도움될까봐 제가 네. 스터디 플래너를 찾아봤는데 네. 그때 썼던 플래너는 어. 버리고 없고 작년에 제가 승진 공부를 할 때 썼던 플래너를 갖고 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모의고사를 치면 시험 성적을 이렇게 그래프로 적어놔요. 오. 그래프로 보면은 이제 반성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시간 단위로 이게 내가 몇 시간을 집중을 했는지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지 이걸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언제 일어나고 운동하고 뭐 이게 공부를 한 시간인 거죠. 근데 이거는 근무한 시간이니까 제가 쓸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안 쓴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조금 이렇게 쓸 수 있는 시간 위주로 계속 아예 못한 날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주일에 하루를 비워놔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를 왜 비워놔야 되냐면 네. 인간은 항상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뭐 우리 가족이 아프다던가 내가 뭐 사고를 당했다던가 그래서 진짜로 못했을 때 그 일정을 비워서 그대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런 비워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비워두는 날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 6일을 계획으로 잡고 하루는 비워두고 네. 만약에 6일을 정말로 내가 계획을 잘 지켰다. 나한테 선물을 주고 싶다. 그러면 그 하루를 쉬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경찰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악을 쓰고 공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보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이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합격을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걸 근데 저는 받아들이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게 떨어졌을 때 멘탈을 어떻게 잡을 수 있나요?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시험을 치고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저는 진짜 길어도 일주일 안에는 마음 다시 잡고 다시 고시원이나 내가 공부하는 장소로 돌아갔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 일주일 동안 좀 바다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뭔가 바다에 가서 좀 물멍이라고 하죠. 물멍을 때리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뭘까? 내가 진짜 이 일을 하고 싶은 게 맞나? 왜냐면은 이 일이 너무 하고 싶으니까 이런 고통을 참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일이 하고 싶으면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바다를 보면서 그때 멍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저는 이거밖에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으면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준비를 해서 경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 나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구나.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바로 돌아가서 자리에 앉아서 제가 할 공부를 했어요. 아무튼 멘탈 관리라는 게 특별한 게 없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이 일을 하고 싶은 게 맞는지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진짜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인지 그래서 이 일을 정말로 내가 원하고 해야 하는 걸 안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멘탈을 잡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면은 되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엄청 치열하게 사셨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최나영 경장님 나이 때는 되게 그냥 술 많이 마시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 죽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할 만큼 치열하게 공부를 하셨던 거니까 마냥 그 과정이 행복하진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경찰이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 시기에는 저희 집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았어요. 네. 일단 가정적인 개인사가 있었고 뭔가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전 하고 싶은 일이 제가 경찰학과를 나왔고 어렸을 때부터 경찰이 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밖에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좀 급해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거든요. 뭐 워터파크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뭐 베스킨라빈스 뭐 각 브랜드마다 안 해보는 일이 없는데
결국에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일이지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네. 결국에 나는 이 일이 해보고 싶은데, 나는 경찰 일을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잖아요. 정말 그냥 3년, 5년 공부할 그런 시간들을 초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진짜 치열하게 살지 않았나, 그 시간을. 지금 생각해도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되게 치열하게 살았던 순간들인 것 같아요. 약간 경찰로서 실제로 활동을 하실 때 가장 뿌듯한 순간이 언제인지 좀 궁금해요. 최근에 그 한 몇 달 전이었는데 어떤 이제 버스 기사분이 네. 한 여성분이 버스 정류장에 한 몇 시간을, 그러니까 네. 버스 기사분들은 이제 같은 정류장을 몇 번 돌잖아요. 네네. 몇 번을 돌아도 계속 그 자리에 계시니까 비를 맞고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여성분이 너무 이상해서 네. 신고를 하신 거예요. 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보니까 동일한 인상착의로 한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에 그 가족이 찾고 있는 그런 유사한 신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찾는 그 여성분 같은데? 하면서 이제 모시고 왔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물어봤죠. 저희는 뭐 이름이 어떻게 돼요? 뭐 거기에 왜 있었어요? 뭐 무슨 일로 나왔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름도 몰라요. 자기 이름도. 젊은 여성분이요? 젊진 않으셨어요. 한 40대에서 50대 분. 네네. 근데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치매 노인분이나 기억을 못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도 없고 경찰에서도 확인할 방법이 뭐 지문 인식이라던가 뭐 특별하게 뭐 사전에 만약에 등록을 해놨으면, 저희가 네네. 실종아동 프로파일링이라고 사전에 이제 전국에서 등록을 해놓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도 없으면 좀 막막해요. 근데 그 신고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도 가족분이 미리 찾고 있었고, 그래서 그 가족분한테 연락을 하니까 맞다고 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니까 네. 맞다 하고 왔는데, 되게 노쇠하신 그 남편분이 네. 정말 오셔서 진짜 지구대 들어오자마자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너가 잘못되면 나도 죽으려고 그랬다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되게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애타게 가족들을 찾고 약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뭔가 알아보다가 최근에 드론 관련해서 경찰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그런 공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론 교육 과정에 참여를 해서 이제 첫 여자 교육생으로 드론 자격증을 따왔어요. 네, 오, 축하할 일이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자격증을 취득을 했으니까 뭔가 가장 뿌듯했던 일이 그런 가족을 찾는 사람들한테 소중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일이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연장해서 뭔가 실종 부서에서도 일을 해보고,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는 언젠가 드론 부서라던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쪽으로 일을 해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자, 저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 제복 입으신 모습이 되게 멋있거든요. 그리고 하시는 일도 되게 멋있게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조금 나눴을 뿐인데 나는 저 직업을 못하겠다라는 좀 기분이 들거든요. 걱정? 약간 마냥 이렇게 좋기만 한 직업이 아니구나. 되게 힘든 게 있고 보이지 않는 노력과 버티고 있는 그런 정신력도 있어야 되고, 다시 만약에 태어나신다면 그래도 경찰을 하실 건가요? 최근에는 다시 태어나면 공무원을 하지 말고 다른 걸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다시 태어나도 이 직업을 선택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정말로 이거 말고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 하면은 뭐 이직을 한다던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보겠죠. 근데 이 직업을 해보고 다른 거를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직업 자체에 제가 너무 열망하고 제가 살아보고 싶었던 삶이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경찰을 해볼 것 같습니다. 저희 비빌 언덕에는 이제 필수적으로 답을 해주셔야 하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나에게 언니란 네모이다 인데요. 저는 이제 99살이라도 100살 언니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한 살이라도 많으면 언니예요. 초등학생에게도 중학생이 언니고 99살 할머니에게도 100살 언니는 기댈 수 있는 언니잖아요. 과연 최나영 경장님께 언니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한테 언니는 모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언니이자 선생님이
해주신 말인데 이게 세상을 유리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큰 돌끼리만 있으면 언젠가 깨진대요. 근데 만약에 그 큰 돌 사이에 모래가 들어가면은 그 유리병 세상은 그 천년이든 만년이든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세상도 유지가 되려면 꼭 언니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언니들이 모래인 것 같아요. 꼭 있어야지 나도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생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서요. 너무 감동이네요. 왜냐면은 저희 비빌 언덕의 취지 자체가 엄청 큼직큼직한 크기의 큰 돌 언니들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에 되게 곁에 있을 것 같고 나와 같이 몰랐는데 내 옆에 있어서 더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고 내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언니들을 찾고 있어서 어쩌면 저희 비빌 언덕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모래를 찾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희 인터뷰 시간이 되게 짧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네. 금방 지나갑니다. 맞죠. 이번에 공시생 언덕이들을 위한 첫 번째 언니로 저희가 모셨잖아요. 실제로 최나영 경장님께서 겪으셨던 그리고 겪고 있는 겪게 될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공시생 언덕이들을 위해서 혹시 한마디 해주시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여러분, 경찰 공무원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나를 갈아넣고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돕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보수도 박봉이고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원래 남을 돕는 일은 힘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과정도 당연히 힘든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공시 생활이 어느 정도 내가 남을 도울 그런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힘든 과정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면은 조금 덜 짜증나고 조금 덜 힘들게 공시생활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덕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결국에 이루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